자, 우리가 이런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한다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를 구한 뒤 근 개수관계로 푸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는데 우리가 여기다 역수의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요식에다가 양변을 x 세제곱으로 한번 나눠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면에 똑같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한다 해도 똑같이 성립할 거야. 그럼 요식은 우리가 x 분의 1이라는 놈을 뭐 예를 들어 a 정도로 치환한다고 하면 결국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의 형태를 가지고 요식 자체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과 감마 분의 1을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라고. 왜냐? x 분의 1을 a로 치환했고 이 a라는 놈 자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상태니까. 그치? 그럼 이제 굳이 뭐 통분을 한다던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세 근의 합을 구하여야 하죠. 얼마나 되겠어요? 세 근의 합을 구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또 붙을 테니까 2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문제 푼다고 하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세 근이 전부 역수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4인 4차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양변에 방금 했던 것처럼 x세제곱을 나눠줄 거기 때문에 개수가 3차부터 상수까지 완전 반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굳이 많은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뒤에서부터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x 세제곱. 방금은 a로 치환했지만 그게 a든 뭐 x든 별로 관계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4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였을 때 나올 수 있게 되고 요 개수를 좀 바꿔주겠다고 하면 양변에 똑같이 4 정도 나눠주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근이 나와 있을 때 그 근의 역수 형태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도 마찬가지겠죠. 2차 방정식이라도 당연히 적용될 거고. 그죠? 자, 그럼 다음은 요런 거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f 알파와 f 베타가 같대요. 그리고 그게 2라고 합니다. 요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걸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물론 최고차 개수는 a 정도로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잘 보세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상태의 식이야.
그치? 그럼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2라고 한다면 결국 이 식은 있잖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치?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리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파나 베타를 대입했을 때 2가 되지 않겠니? 그치?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fx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자, 여기 조금 응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f알파는 f베타는 자, 미안 알파고 f베타는 베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가 나와야 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베타가 나오는 식이라는 소리야. 그치? 알파를 대입했을 때는 알파가 나와야 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베타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자 위에 요 친구는 알파 베타랑 관계없이 그냥 상수였기 때문에 이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상태였거든? 근데 우리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베타가 나온다고 하면 fx라는 놈의 정체는 자 여기까지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리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사라지는 구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봐봐 대입했을 때 그 값과 똑같은 값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여기 x가 하나 붙어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쵸? 만약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게 붙는다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면 되는 상태로만 변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요 정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f알파는 f베타는 2 방금 만든 거랑 똑같은 형태네. 그러니까 fx라는 놈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 지금 봐봐. 요 fx랑 요 2차식이랑은 다른 놈이에요. fx라는 놈은 a x-알파 x-베타 그리고 플러스 2라는 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a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fx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 얘는 어떡하나요? 얘는 어떡하나요? 무슨 식이? 요만큼이 무슨 식이에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원래 찾고자 했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완성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나오는 형태 중에 조금 발전된 형태가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가 나오거나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가 나오는 식은 뒤에 x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야. 즉 변수기 때문에.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알파를 대입하니까 베타가 나오고요. 그쵸? 베타를 대입하니까 알파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일단 알파 베타를 대입해야 되니까 fx라는 놈은 a x-알파 하나와 x-베타 하나를 가지고 있읍시다. 그쵸? 그런데 추가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서 이제 알파가 들어가니까 베타가 나왔어요. 근데 분명 우리는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바뀐다면 여기 x 같은 놈들이 변수 같은 게 하나 들어갈 텐데 그치? 알파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베타가 튀어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 내가 여기 알파를 대입했는데 알파가 없어졌다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다시 알파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우리가 위에서 가지고 있던 x 마이너스 a, 그치? 알파예요, 죄송.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가 사라지고 뒤에는 베타만 남는 상태가 되버린다. 그러면 또 반대로 베타를 대입했을 때, 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요 베타와 함께 사라지면서 알파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요? 2래요. 그죠? 그리고 요 친구가 누구예요? 요 친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오, fx를 그냥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x에다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정도는 저 2차 방정식에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f-1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질 거고, 그치?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다음 보면 요런 4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4차 방정식은 우리가 뭔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개수들을 살펴보자고 했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치? 상반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눠서 풉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했잖아. 4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어쨌든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1 보여요? 1? 얘는 이렇게 곱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 친구 부호 있죠? 요 친구 부호. 이게 같으면 플러스 1과 플러스 1의 곱입니다. 만약 요 부호가 반대로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곱인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럼 분명 얘가 가운데 AX랑 가운데 BX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차항이 나오기 위한 3차항이 나오기 위한 부분은 분명 2차항과 1차항의 곱 그리고 1차항과 2차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X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마이너스 3X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2차항 한번 볼까요? 2차항은 2차랑 상수 1차랑 1차 그리고 상수랑 2차 얘네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그치? 아니? 그러면 요거 싹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싹 다 곱하면 AB x 제곱 그치? AB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제곱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2x 제곱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AB가 지금 문제가 조금 쉬웠네? 0이에요. 그쵸? 그 얘기는 A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고 A가 0이라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리거든? X제곱 A를 0이라고 칩시다. 그럼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실근의 합이니까 요 친구 실근 안 가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 친구 실근 가지는 거 보이시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은 얼마야? 플러스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해됐니?